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12.3 계엄 이후에 이제 3개월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란 세력들은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조기 대선을 꿈꾸는 자들, 또 하나는 내각제를 꿈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란 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헌법에 전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비상계엄령, 즉 계엄령을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엄령은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통령을 내란 속에 내란이라고 뭡니까? 그러면 헌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헌법 자체에 계엄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전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이,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볼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 산업체 기술도 너무 많이 빼가고 간첩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간첩제를 그렇게 만들어달라 해도 야당에서 안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삼성이 지금 휘청휘청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화웨이가 삼성 거를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게 산업 스파이가 국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볼 때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려서 국민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렸고 본인이 온몸을 던져서 국민들한테 알려야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란 게 내란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역으로 대통령을 내란이다, 내란이다. 왜냐하면 내란이나 외환이 있어야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거든. 안 그러면은 형사상 소추랑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으로 모은 겁니다. 우리가 계속 알고 있듯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란이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듯이 내란, 수계, 이거는 북한 용어입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과 얼마나 가까이 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기에 내란, 수계란 말이 바로 나옵니까? 우리는 수계란 말 쓰지도 않은 말입니다. 우두머리는 몰라도. 내란이라니까 우리 국민들 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쿠데타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1인자인데 모든 권력 다 갖고 있는데. 지금도 가슴이 찡하고 아픈 거는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2년 반 동안 야당은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뒤에 국회에서 하는 모습 보니까 삿대질 하면서 윤석열 내란 수계 이러더라고요. 대통령이란 말은 아예 하지도 않고 국회에서는 아예 생략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나를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 말이 가슴에 너무 와닿고 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나라의 위기를 느끼고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깨닫고 거리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은 역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안 달라고 있는 이재명과 한동훈, 그들이 주축이 돼서 이 모든 공작을 일으킨 겁니다. 국정원장 다음에 2인자라는 홍장원, 해외 파트라고 하잖아요. 해외에 가서 공작을 하라겠더니 지가 잘리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서 그렇게 쫓아낼 생각을 합니까? 홍장훈이가 처음에 메모했다는 지렁이 그림, 그게 어떻게 글씨로 변화될지 알 수도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메모지 있었잖아요. 다 진화 해가지고. 그런데 변희재 대표하고 신혜식 대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메모지를 가지고 필적 감정을 했답니다. 근데 답변을 들었대요. 그게 박선훈하고 실체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홍장훈이가 그 지렁이 그림을 가지고 박선훈이한테 갔는데 박선훈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박선훈이가 누굽니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 다 알아요. 북한의 노동당에 상위 계급에 있다는 거. 문재인보다 더 상위 계급에 있다면서요. 그 간첩이 국정원에 근무를 했고 그 간첩이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훈이가 누굽니까? 삼민투 출신 아닙니까? 박선훈이도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을 일으킨 국가보안법 위반한 자라잖아요.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위반 안 하면 국회의원은 안 되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너무 안 달라 있는 이재명과 한동훈이 주축이 돼서 이 공작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국힘에 대통령이 너무 되고 싶어하는 대통령병에 걸려있는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김태호, 유승민 이런 사람들도 저는 내일 안에 동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이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인간들이 덩달아서 같이 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인간들, 어차피 지기들은 대통령 안 되니까 국힘의 권영세와 권성동을 위주로 해서 그들이 또 다 종중, 친중 인사들이란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 때문에 3개월 이상을 우리 국민들을 암흑의 세계로 몰아넣은 이런 사람들인데,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시 깨어나서 대한민국은 반공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가 되면요, 북한같이 된다니까요. 북한같이. 이재명을 추종하는 인간들은 먹고 살겠죠. 근데 이재명이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가 발의했다는 법 보세요. 지를 비난하면 사실에 의한가? 그러면 10억, 3천만 원짜리는 1억 이렇게까지 벌금을 상향해가지고 지금 발의했잖아요. 전번에는 카톡을 또 검열한다고 그 난리 쳐가지고 역풍 맞더니 이제는 또 유튜브를 또 다 조사한대. 그래가지고 23곳은 또 폐쇄를 시켰다고 자랑스럽게 저렇게 하네요. 내가 국힘을 그렇게 욕을 하지만 국힘이 지기들 비난했다고 해서 유튜브 폐쇄한 거 나는 못 들어봤어요. 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는 확실히 공산주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공산주의에서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하는 거냐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가 요즘 하는 말이 뭡니까? 중도 보수. 중도 보수라고 하니까 이재명 인기가 올라갔다고, 민주당이 올라갔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론조사 기관하고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장난친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과 이재명이 인기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중도 없다니까. 우파 아니면 좌파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기회주의자예요. 중도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재명은 지가 인기가 안 올라가니까 중도 보수를 표방했대. 그러니까 또 인기가 싹 올라갔대. 여론조사 기관하고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이재명이 늦었어. 알아버렸다니까. 한동훈이도 늦었어. 알아버렸어. 네가 별짓을 다 해봐. 안 돼. 너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갈 뿐이야. 니는 내일 안수계야. 너는 이재명보다 더 빨리 대통령한테 그랬잖아. 내란이라고. 네가 먼저 그랬잖아. 그리고 계엄이 유언이라고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네 깨에 이재명이가 발목 잡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저렇게 호적거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